이번 사연은 며느리에게 믿음 없는 애랑 결혼시키는 것이 아니었다는 시어머니에게 도리어 설교를 하며 팩트 폭행을 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7개월 된 아기 키우고 있고 현재 육아휴직 상태예요. 아기 키우는 것이 이렇게 힘든 것인지 몰랐어요. 저희 언니는 초등학생 아이 둘이 있는데 가끔 저를 도와주러 와요. 우리 아기를 보면 자기는 아이 둘 다 거저 키웠다고 말하더라고요. 저희 엄마도 애가 너무 예민하다고 제가 힘들겠다고 해요. 조리원 2주 있었던 것 빼고는 저 혼자 아기 키웠습니다. 친정은 부모님 두 분 다 일을 하시고 멀리 사세요. 시어머니는 기대도 하지 않았고 오시는 것도 싫었는데 임신했을 때부터 아이 봐달라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셨고요. 아이가 너무 예뻐요. 하지만 힘들기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잠귀도 밝고 예민해요. 너무 힘들어서 울기도 많이 울었네요. 남편은 새벽에 출근하고 야근도 잤습니다. 주말에 출근할 때도 있고 해서 아무 도움 안 바랬어요. 남편이 좀 일찍 퇴근한 날에는 이것저것 집안일을 하겠다고 했지만 저는 그러지 말고 쉬라고 했어요. 제가 원래 몸이 약한 편이고 아기가 예민하고 그러니 남편까지 케어해 주는 것은 못해서 남편에게 늘 미안했어요. 남편은 불만 전혀 없고 항상 뭐라도 도와주려고 합니다. 본인도 늘 피곤한 사람이면서요. 남편이 저녁까지 회사에서 먹고 와요. 그래서 저도 집에서 아기 돌보면서 사 먹거나 굶거나 했습니다. 남편도 이해했고 주말이면 몸에 좋은 음식을 저에게 해주곤 했어요. 아니면 삼계탕 같은 보양식 포장되는 곳에 가서 사가지고 와서 저 먹으라고 했고요. 시어머니 진짜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첫 손주이고 하니 예뻐하실 것이라 생각했어요. 보고 싶어 하실 것이라 생각했고요. 그렇게 이해하니 매주 2번 저희 집에 아기 보러 오시는 거 이해했습니다. 친정 부모님, 우리 언니도 우리 아기 보고 싶어서 매일 영상통화했으니까요. 미혼인 신우가 있는데 시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녀요. 다니는 교회와 시댁 중간에 저희 집이 있습니다. 금요일에 교회 가는 길에 저희 집에 들르고 일요일에 교회 끝나고 저희 집에 와서 아기 보고 가셨어요. 힘들고 불편했지만 이해했습니다. 신우는 남편 누나이지만 결혼 생각이 없다고 해요. 우리 아기가 첫 손주이니 보고 싶어 하시는 마음 절실하다는 거 이해했습니다. 아기 보러 오셔서 식사 시간이 되면 밥 먹자 하셨어요? 뭐 시켜드릴까 여쭤보면 그냥 집에 있는 걸로 간단히 차려서 먹자고 하셨습니다. 매번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서 저도 좀 그랬어요. 넌 살림하는 애 맞냐고 신경질적으로 말씀하시며 냉장고 뒤져보시고는 배달 음식 시켜서 드셨습니다. 제가 계속 뭐 시켜드릴까요? 하니 몇 번 얘기하셨어요. 너같이 믿음 없는 애를 며느리로 들이는 것이 아니었는데 라는 말씀. 결국 시어머니 크게 한 소리 하셨습니다. 나는 맞벌이면서도 애 둘 키우고 시부모님 반찬 3가지 이상 꼭 했다고요. 너는 세상이 좋아져서 휴직도 하고 애도 하나뿐인데 남편은 매일 이렇게 배달 음식 먹이거나 굶기냐고 하시더라고요. 애 하나 키우면서 남편 밥도 안 해주냐 하시고요. 그냥 앞으로 오시지 말라 했어요. 사실 지금까지 매주 2번 보는 것도 불편했고 잔소리 듣는 것도 너무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몸이 약하고 아기가 예민하기 때문에 남편은 저를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한다 말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다 큰 어른인데 왜 자기 밥 못 챙겨 먹느냐고 아기 키우기 힘든 요 기간만이라도 서로 돕고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은 알아서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어요. 또박또박 이렇게 말하니 시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여자지만 널 보니 여자가 지나치게 똑똑해서 좋을 거 하나 없는 것 같네. 하시면서 손녀는 공부 길게 시키지 말라네요. 너처럼 남들한테 밉상되니까 공부 많이 시키지 말래요. 제가 신랑보다 학벌이 좋거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친정백 믿고 네가 그러는 모양인데 니네 집이 무슨 재벌이라도 되니? 이러셨어요. 재벌은 당연히 아니지만 잘 사는 것은 맞다고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남편 학벌도 그렇고 집안도 좀 그렇긴 하지만 성실한 거랑 성품 보고 결혼을 허락한 것이라고 했어요. 결혼할 때도 친정에서 많이 도와주셨고 시댁에서는 하나도 받지 못해서 솔직히 저희 부모님 좀 씁쓸해 하셨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또 믿음 얘기를 하시네요.
애초에 믿음 없는 너랑 결혼시키는 게 아니었는데 아들이 우기는 걸 못 말려서 너무 속상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제가 교회도 안 나오고 그래서 우리 아기도 믿음이 없을까 두렵다 하셨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들 의향 물어보고 가겠다 하면 데리고 가시라고 했어요. 교회는 남편도 안 다니고 있는데 저한테 이러시는 이유를 모르겠다 했어요. 결혼 전에 몰랐는데 알고 보니 어머님이 교회 권사라서 솔직히 결혼 안 하려고 했다 말했어요. 근데 다행히 남편이 교회를 안 다니고 어머님의 종교에 대한 강요를 잘 막아주겠다고 싹싹 빌듯이 저를 설득해서 결혼한 것이라고 했어요. 사실 남편이 지금까지 어머님의 종교 강요 막아주기도 했으니 아이 낳고 살고 있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아기는 절대로 교회를 나갈 일 없을 것이라는 말도 했어요. 어머님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더 든다고 했어요. 여기까지 얘기하니까 시어머니는 저에게 참 잘나셨어요. 우리 며느리 참 잘나셨고 똑똑하세요. 이러면서 비꼬시더라고요. 잘 사는 집안에서 똑똑하게 자란 며느리인 거 아셨으면 이제 잔소리나 종교 강요 그만하시라고 했습니다. 자꾸 어머님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서 남편이 저에게 미안해하고 어머님과 언성 높여 통화하는 거 보면 시원할 때가 더 많지만 가끔은 마음이 불편하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시어머니는 그러셔요, 며느님? 이러면서 비꼬는 말씀 몇 마디 더 하시다 가셨습니다. 남편 퇴근해서 피곤한 건 알지만 그날 있었던 일 전부 말해주었어요. 남편은 자기가 등신이라 그렇다고 하면서 일주일에 2번이나 오는 엄마와 누나를 못 오게 할 걸 하더니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다시는 집에 오지 말라고 했어요. 시간 날 때 아기 데리고 자기가 시댁으로 가겠다고요. 시어머니는 다음날 저에게 문자를 보내셨어요. 며느리가 믿음이 부족해 일어난 일이라 생각하고 하나님께 사죄드렸다고요. 장문의 문자였는데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런 내용이었어요. 힘들고 귀찮지만 답장 보냈습니다. 정확히는 몰라도 며느리가 손주 돌보느라 힘들어서 음식도 못 해먹고 있으면 하나님의 안내를 받은 시어머니라면 먼저 가슴이 아팠을 것이라고요. 맨날 밖에서 밥 먹고 들어오는 아들 불쌍하고 고생하는 며느리 불쌍해서 반찬을 해가지고 왔을 거라고요. 어머님은 교회를 다닌 적도 없는 저보다 하나님이 안내하는 길을 더 모르신다고요. 교회에서는 대가 없이 사랑해주라고 하던데 그래서 저는 어머님과 형님이 일주일에 2번씩 와서 밥 먹고 가는 거 정말 힘들었지만 참았다고 했어요. 제가 너무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저도 힘들지만 남편도 힘들어했어요. 저를 배려해 주느라 자기 부모님과 언성 높여 얘기하는 것이 안쓰러웠어요. 남편 혼자 그러면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할 말은 또박또박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속이 시원하면서도 제 마음이 안 좋기도 해요. 누구에게 말하기도 그렇고 해서 이렇게 글로 적어봤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정말 염치 없는 시어머니네요. 그냥 놔둬도 잘 사는 아들 부부를 해코지 못해서 안달난 시어머니가 참 많은 것 같네요. 쓰니님, 당찬 말과 행동 멋지십니다. 이번 사연은 손 올리는 남편의 편을 들던 시모의 싸대기를 때리고 이혼한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혼녀가 되겠네요. 과격한 성질을 가진 남편, 역시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란 말 진리인가 봅니다. 이혼녀 타이틀을 가지고 살더라도 남편 놈 버리기로 했습니다. 2주 전 주말에 남편 짐 시어머니 댁으로 붙여버렸습니다. 제가 혼자 살던 집에 결혼하면서 남편이 들어와 살았습니다. 결혼 생활도 6개월 남짓이라 재산 분할 이딴 것도 없습니다. 최대한 빨리 끝내기 위해 위자료 같은 것도 요구하지 않을 것이고요. 화가 나면 말다툼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자기 고집대로 되지 않는다고 손이 올라오는 못된 버릇을 가진 남자와는 못 살겠더라고요. 문제는 남편만이 아닙니다. 그 성질 알면서 왜 건드리냐는 시어머니도 문제였죠. 너는 때리면 맞고 입 닫고 고생은 혼자 다 하라는 식의 사람들과 누가 어울리면 살 수 있을까요? 다른 문제도 많았지만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되뇌이는 것이 귀찮고 고통스럽습니다.
시어머니도 매 맞는 아내로 사셨다 들었습니다.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의 그런 모습이 너무 두렵고 싫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같은 짓을 하더군요. 6개월 결혼 생활 기간 동안 남편이 저에게 손을 올리거나 한 적은 없었습니다. 물건을 던지거나 눈이 돌아간 채로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래 놓고는 자기 행동에 자기가 놀라서 저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까지는 모르겠지만 화가 나면 본인 행동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사소한 말다툼을 해도 꼭 자기의 말이 옳은 것으로 마무리가 돼야 합니다. 제가 옳은 경우에도 둘 다 틀리지 않은 경우에도 본인의 말을 제가 수긍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면 수긍할 때까지 저를 닥달하거나 저를 밀치거나 머리채를 잡거나 했습니다. 저희 남동생이 와서 남편을 가만 안 두겠다고 멱살을 잡았을 때는 떨고 있더군요. 이런 모습 때문에 분노 조절 장애는 아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남동생이 한번 그런 이유로 한동안은 조심하는 것 같더니 다시 제자리. 계속 살면 남편의 행동은 더 과격해졌겠죠. 아마 제가 큰 사건의 피해자로 나왔을지도. 암튼 시어머니는 늘 제가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남편 화가 난 것을 알면 입 닫고 무조건 알겠다고 하면 되는 것이라더군요. 그럼 시어머니는 그렇게 했는데 시아버지한테 그렇게 맞고 사셨던 건지 참 이해가 가지 않네요. 이젠 더 이상 못 살겠다 싶어서 남편에게 그만 살자고 했습니다. 내 집에서 나가라고 했더니 씩씩대면서 나가더군요. 그리고 다음 날부터 전화해서 다시는 그런 일 없을 거다 하는데 절대 못 믿겠다고 이혼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주일 안으로 짐 빼가고 이혼해달라 했죠. 다시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는데 계속 시간 끌면 소송으로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당장 이혼하라고 남편에게 전화로 계속 얘기했어요. 저희 부모님은 걱정된다고 하시며 남동생을 저희 집에 보내셨습니다. 출근할 때 남동생과 함께 집에서 나오고 퇴근할 때는 남동생이 퇴근이 저보다 빨라서 집에 제가 혼자 있는 시간은 없었습니다. 2주 전 주말에 남편 짐과 물건 모두 시댁으로 보내버렸습니다. 시어머니 짐을 받자마자 전화 왔더라고요. 제가 또 문제라고 하면서 이 책임을 어떻게 지려고 이러냐 하는데 정신 이상한 놈과는 못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문제래요. 그리고 저희 집으로 와서 저를 때릴 듯한 손짓을 하면서 화를 내더군요. 남동생이 방에서 나와서 보고 있는데 저에게 얼른 남편에게 사과하고 들어오라 말하랍니다. 나를 때리는 남편과 어떻게 사냐고 했더니 제가 또 잘못이라는 말, 남편 성질 건드리지 말고 살면 된다길래 어머님은 그렇게 사셔서 아버님한테 그렇게 처맞고 사셨냐 했더니 제 따귀를 때리더군요. 일은 다 돼가는 할머니 손 참 맵더군요. 저도 바로 시어머니 따귀 때렸습니다. 너무 흥분해서 정신이 없었는데 제가 시어머니 머리채 잡고 3대 정도 때린 것 같아요. 그리고 시어머니 머리채 잡아 끌어다가 현관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사람 성질을 왜 건드리냐고요? 내가 화난 것을 알면 입 닫고 성질 건드리지 말았어야 했는데 성질 건드렸으니 어머니는 저한테 처맞은 것이라고요. 남동생이 저와 시어머니 무슨 일 날 것 같아서 휴대폰으로 녹음 기능을 켜놓았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그날 저녁부터 전화로 저를 고소한다고 하더군요. 마음대로 하라 했죠. 남편 놈 전화해서 저와 남동생이 시어머니를 함께 밀치고 때렸다고 고소한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거짓말 하더냐고. 시어머니가 나를 먼저 때렸고 그래서 나도 손이 올라간 것이라고 했습니다. 너네만 손 올릴 줄 아냐고 나도 할 줄 안다고 했어요. 지금 당장 온다더니 집으로 왔더군요. 남동생이 인생 그만 살고 싶어서 왔냐고 했더니 누나와 얘기하러 왔다는 개소리 하길래 내가 너 같은 놈과 무슨 얘기를 하겠냐고 나가서 이혼 준비나 하고 있으라 했습니다. 남동생은 남편에게 지금은 증인도 없고 증거도 없으니 나한테 두들겨 맞아도 신고도 못할 것이라고 하면서 다가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뒷걸음질을 치면서 그게 아니라 누나와 얘기하러 온 것이라고 하는데 정말 비굴해 보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힘없는 여자니까 저한테나 과격한 행동했나 봐요. 시어머니가 만약 고소하면 남동생이 녹음해 놓은 것으로 맞고소할 것이고 이혼 안 한다고 버티면 소송으로 간다고 했어요. 남동생이 지금 바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처맞고 쫓겨날 것인지 결정하라고 했더니 남편 놈 말없이 나가더군요.
저희 집에서 남동생 회사가 좀 멀어서 지금은 살던 집 비번 바꿔놓고 친정에 와서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은 계속 잘못했다고 문자와 톡으로 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본인이 어떤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한다는 식으로 보내서 소송 이혼을 하게 되면 제가 많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른 뺨을 때린 것은 잘못이기는 하지만 며느리를 짓밟으려 하고 뜻대로 안 되니까 손이 올라오는 어른은 며느리한테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일주일만 더 있다가 계속 남편이 시간 끌면 소송으로 갈 생각입니다. 누굴 탓하겠어요? 사람 보는 눈 없는 저를 탓해야죠. 저는 이제 이혼녀가 되나 봅니다. 제 판단이 잘못된 판단은 아니겠죠? 네, 잘 판단하셨습니다. 쓰니님 잘못하신 것 하나 없고요. 소송으로 가면 좀 길어지기는 하겠지만 어쩔 수 없죠. 쓰니님 앞날에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으려고 액땜을 하는가 봅니다. 이번 사연은 친정에서 해준 신혼집에 신우와 함께 살라고 강요하는 시부모님까지 내쫓고 손절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2년 차입니다. 돌 안 된 아이 하나 있고 육아휴직 중입니다. 시댁과 친정 모두 30분 정도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시댁이 저희 집과 걸어서 5분 거리로 이사를 온다고 하더군요. 저희에게 말 한마디 없이 시부모님과 신우가 결정하고 통보를 했습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너무 싫었어요. 도배와 장판을 직접 하신다고 하는데 저희가 모른 척을 할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저희 살고 있는 집은 자가라서 오랫동안 살 계획이었어요. 남편과 저 둘 다 직장이 가깝고 정년이 보장되는 직업이라 이렇게 살게 된 것이었어요. 저희 결혼할 때 시댁에서 받은 것은 없었습니다. 저희가 사는 집이 경기도의 신도시 약간 외곽이라 집값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지만 남편과 제가 모은 돈으로는 많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친정에서 모자란 돈을 보태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여윳돈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한다며 현금도 어느 정도 주셨고요. 시댁이 빠듯하게 살고 있다는 것은 연애할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친정은 좀 여유가 있었지만 저와 남편은 양가에 손 벌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대출 어느 정도 받고 하면 지금 살고 있는 집 정도는 매매로 장만해서 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죠. 둘이 박봉이기는 해도 맞벌이를 하고 있으니 대출금 갚으면서 아이 낳고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상견례도 다 했고 결혼 몇 달 안 남은 상황에서 시어머니는 예단 얘기를 꺼내시는데 너무 어이없었어요. 그것도 직접 말한 것이 아니라 신우를 시켜서 대신 얘기하도록 하시더군요. 신우는 아무리 그래도 이 정도 예단은 해와야 한다고 당당하게 말하는데 뻔뻔함의 극치였습니다. 그것도 남편 모르게 저에게 전화로 얘기했어요. 저는 바로 남편에게 얘기를 했고 남편은 집에 찾아가서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엄청 화를 냈습니다. 내가 예비 처가에 하는 것이 없는데 며느리에게 양심도 없이 뭘 요구하냐고 소리 지르고 집안을 뒤집어 놓고 왔대요. 그리고 남편은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저한테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했지만 사과는 받지 못했습니다. 참고로 신우는 이혼하고 시부모님 댁에 살고 있어요. 시댁이 멀지도 않은데 시부모님은 저희 집에서 자고 가는 경우가 꽤 있었습니다. 며칠씩 계시는 것은 아니지만 1박 2일 꽉 채우고 가셨어요. 토요일 아침에 오셔서 일요일 저녁에 가셨는데 1박 2일 동안 삼시세끼 차리다 시간 다 갔네요. 시아버지의 반찬 투정과 시어머니의 살림 지적은 덤이었고요. 그것도 남편 눈치 살살 보면서 남편 없을 때만 저에게 지적하셨어요. 어쩔 때는 신우까지 와서 함께 1박을 하고 갔는데 남편과 저 둘이서 아이 돌봐가며 부엌일 했고 시부모님과 신우는 먹기만 하다 갔어요. 본인 그릇 설거지통에 넣는 사람 한 명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시댁 식구들이 저희 집에 와서 1박을 하고 간 경우가 10번 정도 되는데 정말 생각하기도 싫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남편이 본인도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겠는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시댁 식구들이 주말에 오는 것을 막아주었습니다. 신우도 함께 저희 집에 왔었던 것은 총 3번이었는데 신우는 밤늦게까지 거실에서 핸드폰 하다가 통화하고 그러더라고요. 신우 통화 소리에 아기가 잠을 깨고 그래서 남편이 신우에게 조용히 통화하라고 말을 했는데 신우는 그냥 못 들은 채 하고 끝이었네요. 시부모님과 신우는 밤에 야식에 맥주를 마시기도 했었는데 다음날 일어나서 보면
거실과 주방이 정말 더러웠습니다. 좀 일찍 가주면 청소하고 좀 쉬다 잘 수 있는데 일요일에 저녁까지 꼭 드시고 가시니 정말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신우 혼자 와서 토요일에 하루 종일 있다가 갔는데 너무 힘들었습니다. 과자와 음료수 등 주전부리를 사가지고 들어와서는 거실 소파에 누워서 TV 보고 핸드폰 하면서 먹더니 저녁 먹고 늦게 갔어요. 과자 봉지, 음료수병과 컵 하나도 치우지 않아서 저와 남편이 다 치웠네요. 이러니 제가 시댁이 저희 집 가까이로 이사 온다는 말에 겁이 안 날 수가 있어야죠. 아무래도 더 자주 보게 될 것이고, 저희 집에 왔다가 집에 가기 귀찮다고 자고 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정말 생각만 해도 너무 스트레스 받았습니다. 자기 식구들 와이프 앞에서 욕하기는 뭐한지 대놓고 욕하지는 않았지만 스트레스 받기는 남편도 마찬가지였나 봐요. 시댁 이사 오기 전 주말에 도배와 장판을 직접 하신다고 시부모님은 남편을 호출하셨습니다. 저희 그날 친정부모님과 약속이 있었거든요. 그 전부터 말씀을 하신 것도 아니고 전날 전화해서 내일 도배랑 장판을 할 것이니까 오라 하셨어요. 남편은 처가에 가기로 약속이 돼 있다고 했는데 알겠다고 하시고는 주중에 낮 시간에 시어머니 전화로 저에게 엄청 뭐라고 하셨습니다. 시부모가 도배장판을 하는데 꼭 그렇게 남편을 끌고 친정에 가야 했냐고요? 미리 얘기를 해주셨으면 스케줄을 조절할 수 있었겠지만 전날 말씀을 하셔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해도 저는 그냥 못된 며느리더라고요. 이사하는 날은 아기가 어려서 남편만 갔어요. 이삿짐 정리가 될 때까지 신우는 며칠만 저희 집에서 출퇴근을 하겠다고 하더군요. 정말 싫었지만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했습니다. 신우가 점심때쯤 출근해서 밤에 퇴근을 하는데 너무 신경이 쓰이고 너무 불편했어요. 밤에 들어와서 씻고 뭐하고 하면서 시끄럽게 해서 아이가 깰까봐 불안불안했고요. 아기가 자던 말던 신경도 안 쓰고 신우는 자기 할 일을 하니 너무 짜증났습니다. 일주일이 다 되도록 신우는 돌아갈 생각을 안 하길래 남편이 얘기를 했습니다. 짐 정리 다 되지 않았냐고 이제 돌아가라고요. 신우는 이사한 집이 너무 좁고 자기 방도 너무 좁아서 여기 있을까 한다고 당연하다는 듯 말하더군요. 남편이 어이없어 하면서 누구 맘대로 그런 결정을 하냐고 했더니 시어머니도 그렇게 하랬다고 하는데 정말 멘붕이 오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는 안 된다고 집으로 가라고 했더니 신우는 제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라고 시켰냐 물었습니다. 남편은 누가 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 둘 다 누나와 함께 사는 것을 허락한 적이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고 했더니 자기를 내쫓는 것이냐고 언성을 높이는데 여기서 2차 멘붕이 왔네요. 남편은 마음대로 생각해도 상관 안 할 테니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어요. 집이 좁으면 독립을 해서 살던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신우는 더럽고 치사해서 여기 다시는 안 온다고 소리를 꽥 지르더니 가버렸어요. 그날이 화요일이었는데 다음날 시부모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차라도 끓이려고 했더니 됐다고 앉아보라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 다짜고짜 하시는 말씀이 하나뿐인 누나를 그렇게 내쫓는 게 어딨냐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방도 3개인데 방 하나 내주는 것이 뭐가 어때서 그러냐고 저를 혼내시더라고요. 너무 어이없고 화는 나는데 화가 난 채로 말을 하면 어른에게 버릇없이 말을 하게 될 것 같아서 그냥 듣고만 있으려고 했습니다. 신우가 아기도 좀 봐주면서 있으면 너희한테도 도움이 되는데 그 좋은 걸 왜 마다하냐 하시니 더 이상 듣고 있다가는 신우랑 진짜 같이 살게 될 것 같더라고요. 형님이 저희 집에 와 있으면서 일하는 모습 본 적 없다고 말했어요. 와서 어질러 놓고 가는 게 전부였는데 민폐나 끼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한참 예쁠 때인데 조카 한 번 안아준 적도 없다고 했더니 너희가 잘했으면 신우가 그랬겠냐고 하더군요. 정말 말문이 막혀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말문이 막히도록 해놓고는 무슨 말인가를 계속하는데 들리지도 않고 머리만 아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와서 하루 자고 가시면 남편과 저 둘 다 정말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신우까지 오면 2배로 힘들었는데 신우가 우리 집에서 같이 사는 것은 어쨌든 안 된다고 했어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네가 시집 와서 뭐 한 것이 있냐고 하시는데 이 집을 내가 해왔는데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냐고 했더니 집 해온 것을 가지고 유세냐 하시더군요. 요즘 집값이 장난이 아닌데 유세 좀 부릴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나만 싫어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도 신우가 와 있는 것을 싫어하는데 왜 말도 안 되는 강요를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이게 시댁이랑 등 돌리고 살려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내가 해온 집에서 신우가 놀고 먹으면서 얹혀 사는 것은 싫을 것 같다고, 어쨌든 말도 안 되는 말씀은 못 들은 것으로 하겠다고 했더니 저보고 너무한데요. 너무하는 것은 제가 아니라 어머님과 아버님, 형님이고, 아들에게는 무서워서 말도 못하겠으니까 나 혼자 집에 있을 시간에 찾아와서 이러시는 것 아니냐고 했습니다. 내 집에 신우 들일 생각은 전혀 없다고 다시 한번 말했어요. 그랬더니 또 너무한다. 그럼 너무한 며느리 꼴 보기 싫을 테니 어머님, 아버님도 이제 내가 해온 집에 오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얘기하면 아마도 어머님, 아버님 여기 다시는 못 오게 할 것이니 어차피 앞으로 못 오실 것이라고 했어요. 네가 남편에게 잘 얘기하면 될 일이라고 하시는데 내가 싫은데 남편에게 내가 왜 잘 얘기해야 하냐고 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저와 말이 안 통한다며 나중에 다시 얘기하자 하시는데 다시 얘기할 일 아마 없을 것이라고 했어요. 남편과 얘기하시고 다시는 저와 우리 아기 못 보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편 퇴근하고 그날 있었던 일 다 얘기했어요. 남편이 제 얘기 듣다 말고 시댁에 갔다 온다고 나가더라고요. 1시간쯤 있다가 왔는데 시부모님한테 다시는 우리 집에 오지 말라고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내 부모가 이렇게 염치 없는 사람이란 것을 처가에서 알면 내가 처가 식구들을 어떻게 볼 수 있겠냐고 했대요. 남편은 저에게 시부모님 전화도 받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혹시 나중에라도 마음 약해져서 제가 시댁 식구들과 다시 잘 지낼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절대 그런 일도 없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도 근데 그런 마음 전혀 없었거든요. 정말 이렇게 염치 없는 시댁이 있을까요? 대화를 해보면 정말 말문이 막히게 만드는 억지를 부리는데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해서 제가 잘못했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암튼 시댁이 저희 집 가까이로 이사를 왔지만 시댁 식구들과 만날 일 없으니 마음이 편하기는 합니다. 잘 됐네요. 시부모님 앞에서 말씀도 조리 있게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남편이 쓰니님 편이니 예쁜 아기와 행복하게 지내시면 되겠네요. 이번 사연은 잘 사는 올케 친정을 질투하며 막말하던 신우가 참교육을 당하고 대성통곡을 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이는 34이고 결혼한 지는 1년 반 되었습니다. 아이는 아직 없어요. 이유 없이 신우는 저를 싫어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신우가 저를 싫어할 이유가 없는데 말이에요. 처음에는 신우에게 제가 잘하면 신우도 저에게 호의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혼자만의 착각이었네요. 처음에는 신우의 괜한 시짜짓이라고 생각했는데 다른 이유도 있더라고요. 이유도 없이 저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저도 더 이상 잘해줄 마음 없었어요. 누구에게 말하기도 창피해서 가장 친한 친구에게만 말했는데 친구는 저에게 잘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시댁 식구라도 손이라도 그런 사람에게는 강하게 해야 한다고 친구가 말을 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객관적인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있는 집 딸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었어요. 부모님도 성적에 연연하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전문대를 나왔고 고등학교 때부터 나름 자격증을 많이 취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제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용돈 액수를 아는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하기도 하고 질투를 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저를 질투해서 별일 아닌 것으로 저를 나쁘게 몰아가는 친구들이 더 많았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점점 경험이 쌓이면서 그 친구들이 저를 싫어한 이유가 저희 부모님이 좀 있는 분들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유 없이 저를 싫어하는 친구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헛된 노력도 했었는데 이 사실을 깨달은 이후부터는 이유 없이 저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냥 제 인생에서 배제시켰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함께 사업을 하십니다. 나중에 커서 알게 된 것이지만 사업적 능력은 저희 엄마가 있으시고 아빠는 꼼꼼하게 엄마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면서 사업체를 키우셨습니다. 저는 대학 졸업하고 처음에는 중소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왠지 부모님 회사에 들어가면 직원분들에게 폐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첫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스펙도 키워서 좀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을 했습니다. 대기업까지는 아니었어도 중견기업까지는 다녔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저는 정말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저를 대견하게 생각하셨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제 자신도 제가 대견스럽습니다.
남들보다 일찍 출근하고 퇴근 후나 주말에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학원도 다니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회사 생활을 하는 중에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스카우트 제의를 하셨어요. 정말 부모 자식 간의 정으로 입사를 한 것이 아니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터무니없는 좋은 조건을 엄마가 제시했는데 저는 거절했어요. 그리고 제 능력만큼만 대우를 받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의 회사이다 보니 더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다른 직원들이 속으로 사장 딸이라는 인식을 갖지 않도록 더 많이 노력했습니다. 남편과 연애를 시작하고 1년 정도 지나서 결혼을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남편은 제가 그냥 일반 회사원인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결혼하게 되면 어차피 알아야 할 일이니 저는 남편에게 제가 다니는 회사가 저희 부모님 회사라는 것을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말로는 자기가 재벌딸과 결혼하는 것이냐고 농담을 했는데 결국 저희는 반반 결혼을 했어요. 남편이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자기 집에서 얼마를 보태주더라도 저희 집에서 보태주는 것만큼은 못 될 것이라고 하면서 그럴 거면 차라리 양가의 도움을 받지 말고 우리 힘으로 시작하자는 남편의 주장에 그렇게 하게 된 것이었어요. 제가 판을 즐겨보는데 혼자 헛된 상상을 했었나 봐요. 저희 시부모님은 저희에게 서운할 정도로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오면 왔나 보다, 가면 가나 보다 하시며 전혀 저희 생활에 터치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결혼하고 얼마 안 지나 아버님 생신이었는데 제가 생신상을 차려드리겠다고 말했다가 시어머니한테 비웃음만 샀네요. 지금까지 사회생활하느라 음식할 줄 아는 것도 없는 며느님이 무슨 생신상을 차린다고 이러시냐고 비꼬듯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힘들게 그러지 말고 나가서 먹자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생신 선물로 아버님 지갑을 사드렸어요. 그리고 식대는 저희가 계산을 하려고 했는데 시부모님은 선물을 받았으니 식대는 생일 당사자가 계산해야 한다고 결국 식대는 아버님이 계산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했더니 제 주변 사람들 다들 저에게 복 받은 줄 알라고 하더군요. 저희는 양가에 손 벌리지 않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은행의 도움을 좀 받아서 작은 아파트 전세로 신혼집을 했어요. 신우는 신혼집 마련부터 결혼 준비 과정까지 정말 간섭이 심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결정하는 대로 따라오는 스타일인데 신우는 저에게 계속 전화를 해서 간섭을 했습니다. 그런 것뿐만 아니라 결혼 후의 계획까지 본인이 결정을 해주려는 신우 때문에 참 머리 아팠네요. 남편은 자상한 스타일이에요. 우직한 사람이고요. 결혼 전에 가사일에 대한 분담도 남편이 먼저 저에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되는 대로 하면 되지 그걸 꼭 그렇게 못 박아 놓아야 하는 것이냐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 자기가 혼자 집안일을 다 하게 될 것 같아서 그런다고 우스갯소리 하듯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엌 일은 제가, 나머지는 남편이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 신우가 간섭하는 것 자체도 짜증이 났지만 가장 짜증나는 것은 이거였어요. 자기 동생 집안일 시키지 말라는 거. 남편이 대기업을 다니는 사람이라 저보다 돈을 좀 더 많이 벌기는 해요. 퇴근도 저보다 늦는 경우가 많고요. 누가 많이 벌고 적게 벌고는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둘 다 일을 하니 가사는 함께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고 오히려 남편이 나서서 저에게 가사 분담을 하자고 했던 것이었고요. 그런데 신우는 자기 동생이 집안일을 하지는 않는지 감시를 하더군요. 그리고 가끔은 자기 동생에 비해 제가 처진다는 식으로 무시하곤 했어요. 친정에 대해서 시부모님은 알고 계셨고 신우도 어차피 알게 될 것이라 남편이 신우에게 저희 집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뒤로 신우는 간섭뿐 아니라 저를 기분 나쁘게 하는 말들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올케는 부모님 덕분에 전문대 나와서 쉽게 취직하고 돈 번다는 식으로 자꾸 얘기하는데 자꾸 들으니 정말 화가 나서 미치겠더군요. 시부모님이 저에게 여자로서 사회생활하기가 아무래도 힘들 텐데 고생이 많다는 말씀을 하시면 신우는 바로 나서서 부모님 회사에서 놀고 먹으면서 월급 받는데 뭐가 힘드냐고 했습니다. 부모님 회사 다녀서 힘든 것도 없을 텐데 남편 집안일 시킨다고 자기 동생 너무 불쌍하다고 하는데 정말 어이없더군요. 그렇게 저를 기분 나쁘게 하지 못해 안달난 사람이면서 신우는 요구사항도 참 많았습니다. 시댁 가전제품을 이것저것 바꿔야 한다면서 저보고 바꿔주라고 하더군요. 신우 말 듣고 바꿔드려야 하나 해서 시부모님께 여쭤보면 두 분이서 사시는데 못하러 멀쩡한 걸 바꾸냐고 질색을 하셨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의 말씀을 신우에게 전하면 부자 친정을 두었으면서 시부모님한테 그 정도도 못 쓰냐고 우격다짐으로 해드리지, 이런 어이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틈만 나면 제가 부모님 회사에서 일하는 것에 대해 비꼬고, 있는 집에서 자란 애가 뭐 그리 야박하냐고 비꼬고, 남편이 나서서 신우에게 얘는 자기 부모님 회사라도 정식 절차를 밟아서 입사를 한 것이라고 말을 해도 그걸 믿냐고 하며 비웃기만 하더라고요. 참고만 살다가 얼마 전에 신우를 저도 한번 무시해 주었습니다. 신우는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저한테 한 짓은 생각을 못 하나 봐요. 저희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저희 부모님 별장에서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이 함께 1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별장이라기보다는 저희 할머니가 사시던 곳인데 별장처럼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이에요. 저희 부모님이 저희 시부모님 너무 좋다고 한번 별장으로 또 오시라고 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신우가 거기가 그렇게 좋다면서 이러더니 자기네 식구들도 일정을 맞춰보겠다고 하더군요. 어이없어서 그냥 부모님들만 모이는 것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신우는 자기도 저희 부모님 뵌지 오래됐고 하니 한번 시간 내서 가겠다고 하더군요. 형님이 저를 대하는 거 보면 저희 부모님이 많이 속상할 것 같아서 안 되겠다고 말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길래 형님이 우리 생활 간섭하고 저를 무시하듯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우리 부모님이 그런 모습을 보면 얼마나 화가 나겠냐고 했죠. 신우는 자기가 언제 그랬냐고 하더군요. 생각해보라고 했더니 자기는 그런 적이 없대요. 근데 우리 아빠는 몰라도 우리 엄마는 눈치도 빠르고 성격도 괄괄해서 형님이 저한테 하는 것을 보면 가만히 안 있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마도 형님, 저희 엄마한테 뺨이라도 맞을 것이라고 말했더니 신우는 자기가 무슨 뺨 맞을 짓을 했다고 그런 소리를 하냐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남편이 누나가 한 짓을 생각해보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별장에 쉬러 가시는데 좋은 분들과 함께하고 싶지 않겠냐고 했더니 별장 하나 있다고 잘난 척이냐 또 비꼬더군요. 대학도 제대로 못 나와서 부모 회사나 편하게 다니면서 잘난 척이 너무 심하다고 하길래 요즘은 부모 잘 둔 것도 능력인데 모르냐고 했습니다. 나는 친정 덕에 별장에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시부모님과 놀러도 갈 수 있어서 좋다고 했어요. 형님은 형님 능력대로 사는 것이고 저는 제 능력대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님은 가족들 다 함께 밥 먹을 때 식대 한번 계산하는 것을 못 봤는데 그건 능력 문제라기보다는 마음의 크기 문제라고 했어요. 형님은 마음의 크기가 작아서 우리 친정이 좀 사는 것을 질투하나 보다고, 저희 엄마가 여장부 스타일이라 형님 만나면 사고를 칠지도 모르니 별장에 놀러 가는 것은 꿈도 꾸지 않는 것이 형님을 위해서 좋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우는 시어머니에게 자기 무시하는 것 좀 보라며 울먹거리더군요. 저는 사실을 말한 것인데 기분 나빴다면 미안하다고 했죠. 시어머니는 얘가 누굴 무시하는 애가 아니라고 했어요. 신우는 시어머니에게 엄마는 얘기를 다 듣고도 그런 말이 나오냐며 울더군요. 제가 울고 있는 신우에게 그랬어요. 혹시 형님은 불리하면 우는 사람이었냐고요? 얘기하다 우는 사람은 약자이고 피해자라고 생각하냐고요? 그랬더니 신우는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저희 엄마랑 많이 닮은 편이라 말을 세게 잘하는데 그날 시부모님도 계시고 신우네 가족도 있어서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또 기회가 있겠죠. 앞으로는 신우가 저에게 비꼬듯이 말하면 더 비꼬듯이 말하고 무시하듯 말해주려고 해요. 참고만 있으면 신우는 계속 자기 스트레스를 저한테 해소하려고 할 테니까요. 질투 많고 자기만 잘난 줄 알던 신우가 임자 만났네요. 잘하셨습니다. 무개념인 사람한테는 눈눈 이의가 최선인 것 같네요. 이번 사연은 친정 재산에 욕심을 내던 신우와 시어머니를 거지 취급해 주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결혼 3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부부 사이에 고유 재산은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기 부모님께 증여받은 재산은 오랜 기간 함께 산 부부라면 재산 분할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조금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인가요? 신우는 제가 친정부모님께 받은 재산에 왈가왈부하더군요. 시어머니 앞에서 신우에게 상관 말라고 소리를 질러버렸습니다. 거짓 취급을 해주기도 했어요. 시어머니는 은근히 신우 편이었는데
다시는 헛된 욕심 안 갖도록 하느라 했는데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시아버지는 남편 대학 다닐 때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남편은 누나 한 명이 있고요. 결혼할 때 저희는 모은 돈도 비슷했고 둘만의 힘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신우는 결혼해서 시댁 근처에 살고 있어요. 친정아버지는 좀 넉넉한 분이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저와 동생의 생모는 집을 나갔고 새엄마 밑에서 자랐습니다. 새엄마는 저희를 낳아준 엄마처럼 저희를 잘 키워주셨어요. 친정아버지는 늘 바쁜 분이셨는데 저희 엄마는 저희한테 때로는 자상하게, 때로는 엄하게 대하시며 잘 키워주셨습니다. 저와 동생이 대학을 다닐 때 무슨 이유에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아버지는 저와 동생에게 작은 빌라 건물을 하나씩 주셨습니다. 좀 오래된 빌라이기는 하지만 거기서 월세를 받아요. 물론 저희는 능력이 없어서 명의만 저희 명의이고 월세는 부모님이 받으셨습니다. 세금도 저희 부모님이 내주셨고요. 말하기는 좀 창피하지만 동생은 일찍 결혼해서 그 빌라를 제부와 자기가 관리하겠다고 하고 전세로 바꿔서 받은 전세금으로 사치를 하고 그러다가 건물 담보대출까지 받고 좀 철없는 짓을 많이 했습니다. 저는 제가 받은 빌라 건물이 제 거라고 생각한 적도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결혼하고 얼마 안 돼서 저희 부모님은 이제 너도 30이 넘었으니 건물을 알아서 관리하고 월세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부모님의 말씀을 거절했어요. 부모님 살아계시는 동안 월세를 부모님이 받으셨으면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근데 신우는 제 빌라인데 왜 부모님이 월세를 받냐고 자꾸 묻더라고요. 제 생각을 말하면 그래도 저희 부모님이 건물에 대한 권리도 완전히 넘겨주셔야 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솔직히 저희 아버지 지금도 돈 많이 버세요. 그 건물 월세도 제 생각으로는 저한테 주시려고 모아두고 계실 것 같습니다. 신우가 자꾸 그런 소리를 하니 우리 친정 재산에 대해서는 형님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라고 몇 번 말했어요. 저희가 어렵게 사는 것도 아니고 맞벌이 하면서 모자람 없이 살고 있거든요. 저는 만약에 남편이 시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 있다면 괜한 오해를 받을까봐 그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꾸 신우가 저의 재산에 대해 왈가왈부를 하니 기분이 묘했어요. 한 번은 시댁에서 다 모여 있을 때 제가 신우에게 얘기했습니다. 친정아빠의 능력으로 산 건물이고 내가 세금을 내는 것도 아니니 우리 부모님이 월세를 받으시는 것이 나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리고 친정의 재산 문제를 왜 형님이 무슨 자격으로 자꾸 왈가왈부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는데 신우는 이제 앞으로 아이도 태어나고 하면 살림이 빠듯할까 봐 그런다 하더군요. 남편은 그런 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누나는 누나네 살림이나 신경 쓰라고 딱 잘라 말해주기도 했었어요. 지난 주말에 시댁에 가서 점심을 먹는데 신우는 또 월세 얘기를 꺼내더군요.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또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 건물이 제 명의로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요. 그리고 나는 우리 부모님이 그 건물 월세를 평생 쓰셨으면 한다고요. 일전에 한번 부모님이 저에게 그 건물에 대한 권리 전부 가져가라 하셨는데 제가 거절했고 앞으로도 이대로 살 것이니 더 이상 얘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신우는 이상하다고 하면서 받을 것은 받아야 하는 것이라 하길래 제가 시어머니에게 물어봤어요. 형님이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것은 어머님도 같은 생각이라 이런 것이냐고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안 하셨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계속 맞벌이 하면서 살 것인데 그 빌라에서 나오는 월세가 꼭 필요하냐고요? 남편은 당연히 아니라고 했고요. 근데 왜 형님이 자꾸 왈가왈부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나 같으면 사돈재산 탐내는 사람으로 오해받을까 무서워서 더 말을 조심할 것 같은데 형님은 정말 이상하다고 대놓고 말했어요. 남편은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기 누나에게 다시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누나가 자꾸 그러면 자기도 처가 재산이나 탐내는 사람 되지 않냐고요? 신우는 있는 사람이 좀 베풀고 살면 어때서 그러냐는데 너무 깜짝 놀랐네요. 그럼 혹시 우리 아버지가 있는 사람이라 사돈인 어머님과 형님에게 베풀고 살아야 한다는 것이냐 물었더니 그럴 수도 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형님이 또 하는 말이 정말 어이없었어요. 저희는 친정이 잘 살아서 물려받을 것이 많으니까 시어머니 살고 계시는 집은 자기가 물려받을 것이라더군요. 시어머니가 작은 집 하나 가지고 있고 쓸 돈은 넉넉하지가 못하니
제가 돈도 더 드리고 해야 한다는 얘기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에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 누나가 이딴 식으로 말을 하면 내가 뭐가 되냐고 하더군요. 처가에서 누나가 한 얘기 들으면 내가 무슨 낯으로 처가를 가겠냐고 하면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또 시어머니에게 여쭤봤어요. 어머님은 형님이랑 같은 생각이냐고요? 시어머니는 너네 둘 다 틀린 것은 아니라 하시더군요. 내가 살다 살다 사돈재산을 탐내는 사람들은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이제는 못 믿겠다고 나랑 생각이 다르면 이혼할 것이라고 말했더니 남편은 펄쩍 뛰면서 자기는 저와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어요. 남편 본심은 저도 알고 있어요. 근데 시어머니와 신우 앞에서 한번 물어본 것이었죠. 그리고 신우에게 이 집을 누구 마음대로 형님이 물려받겠다는 것이냐 했습니다. 부모 재산을 아들이 물려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했죠. 형님은 형님 시댁에서 받으라고 했습니다. 형님 그 거지근성 버리지 않으면 자식들도 그렇게 잘할 텐데 걱정도 안 되냐고 했더니 자기 자식들 들먹였다고 소리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네요. 남편이 신우에게 더 소리 지르고 시어머니에게도 엄마는 왜 누나가 하는 짓을 지금까지 봐왔으면서 말도 제대로 안 했냐고 소리 지르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엄마랑 누나가 이상한 소리를 자꾸 해서 여기 못 오겠다고 말하고 저를 데리고 나왔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 사시는 집 신우가 물려받는다고 해도 저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이 자기 엄마한테까지 보태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신우와 시어머니가 정상인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고 계속 저에게 강요를 하니 괘씸해서라도 신우에게 아무런 인심도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남편은 계속 저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있어요. 신우와 시어머니가 이러니 괜히 남편도 의심하게 되고 정말 머리가 아픕니다. 있는 사람이 베풀 수는 있지만 왜 멀쩡한 사돈에게 베풀어야 하나요? 정말 거지근성 가득한 신우와 시어머니네요. 계속 강하게 나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무개념 신우가 이혼당하게 생긴 상황에서 시모와 신우에게 사이다 발언을 했다는 사연인데요. 인과응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가족이면 무조건 편들어주고 위로해 주어야 하는 건가요? 분명 내 식구가 잘못을 한 것이라면 오히려 내 식구에게 뭐라 해서 잘못된 점은 고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내가 하는 일은 모든 잘못이고 생트집만 잡던 시어머니와 신우, 이젠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남편은 제가 너무한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려고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댓글 모두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보여줄 거예요. 불리하면 외면하는 시어머니에게는 댓글 모두 캡처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 생각입니다. 읽어보고도 안 봤다고 하겠지만요. 저와 남편은 2살 차이예요. 제가 28, 남편은 30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신우는 26살이었는데 사치가 심한 사람이었어요. 명품백, 명품시계 좋아하고 명품시계가 아닌 시계를 찬 남자를 보면 한심해 보인다나요? 비싼 정장을 입은 남자를 보면 왠지 끌린다고 하는데 그냥 나와는 다른 사람인가 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대놓고 비난하는 것이었어요. 저는 돈을 아끼고 모으는 스타일입니다. 남편도 멋부리는 것을 좋아하고 돈 아낄 줄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저와 연애하면서 많이 달라졌어요. 결혼하려고 보니 남편은 모은 돈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5천 넘게 있었고요. 둘이 모은 돈과 대출로 작은 아파트 전세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사는 곳이 지방이라서 집값이 많이 싸요.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신우에게 빌려준 돈이 1,000만 원이 넘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신우는 갚을 생각도 안 하는 것 같고 남편도 받을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저를 만나기 전에 있었던 일이니 둘이 알아서 하게 저는 전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혼을 한 후에도 신우는 남편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했어요. 돈 관리는 너희 새언니가 하고 있다고 말했더니 신우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돈을 빌려달라고 했습니다. 소액도 아니고 100단위로요. 둘이 번다 해도 고정지출과 적금 등에 딱 맞춰서 살고 있는데 그런 큰 돈을 어떻게 빌려줄 수가 있겠냐고 했더니 다음 달에 바로 주겠다고 현금 서비스라도 받아달라는데 그럴 수 없다고 거절했습니다. 가족끼리 너무하네 어쩌네 하더니 신우와 시어머니는 가족끼리 돕고 살아야 한다고 저에게 엄청 뭐라고 했어요. 옆에서 말없이 듣고만 있던 남편이 지금까지도 원망스럽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신우에게 현금 서비스를 받아주었다가 저에게 걸린 적이 있습니다. 80만 원이었는데 남편은 신우가 다음 달에 바로 준다고 해서 받으면 채워 넣으려고 했다고 해요. 그런데 신우가 그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그 돈은 지금까지도 받지 못했네요. 신우는 저에게 궁상맞게 산다고 하며 무시하듯 자주 얘기했습니다. 넉넉하지 못한 집에서 자란 사람 둘이 결혼해서 사는데 그럼 아끼고 살아야지 어쩌냐고 했더니 그래도 사람답게는 살아야 한다고 말하더군요. 근데 저는 쓸 때는 썼습니다. 양가 부모님 생신, 명절, 어버이날 등에 할 만큼 했고 오히려 신우가 써야 할 때 쓰지 않았죠. 신우에게 사람답게 살려면 그런 날에 돈을 쓰고 해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치장하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했다가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잘난 척 심한 며느리 소리 들었네요. 저희 결혼하고 다음 해에 신우도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하면 좀 철이 들겠지 생각했어요. 시어머니와 속닥거리며 저에게 못된 소리 하는 것도 없어지려나 했습니다. 결혼하고 몇 달 안 되어서 신우는 자기 남편과 싸웠다고 시댁에 와 있었습니다. 한 일주일 있었던 것 같아요. 신우 남편이 신우를 때리려고 해서 집을 나왔다는 얘기가 들리길래 사람이 겉보기와는 다르구나 했습니다. 신우는 아이를 낳은 후에도 사내 못 사내 하면서 시댁에 와 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가끔은 시어머니가 신우네 집으로 가서 신우와 아기를 데리고 온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우 남편이 화가 나면 물불을 안 가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신우가 임자 만났구나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신우가 집을 나와서 시댁에 왔더라고요. 이번에는 정말 이혼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시댁으로 갔습니다. 신우 남편도 와 있었어요. 얘기를 들어보니 정말 놀라운데 시어머니의 반응은 더 놀라웠어요. 신우가 처음에 집을 나와서 시댁에 일주일간 있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전화가 오는 것을 안 받더랍니다. 그래서 신우 남편이 왜 전화를 안 받냐고 했더니 스팸 전화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신우 남편이 전화를 받았더니 웬 남자가 신우를 바꿔달라고 하더랍니다. 알고 보니 신우가 사채를 썼던 것이래요. 이자 포함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돈이었다고 합니다. 신우가 그때 임신 중이고 해서 그냥 넘어갔다 합니다. 그 돈은 모두 갚았고요. 신우 남편은 아이가 태어나고 가정에 충실했대요. 신우가 너무 짜증만 내고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 퇴근하고 집안일도 거의 다 해주었다고 합니다. 쉬는 날에도 어디 안 나가고 집에만 있었고요. 그런데 매달 돈이 마이너스였다고 해요. 신우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는데 적게 벌지도 않아요. 돈 때문에 자꾸 싸우게 되었는데 신우는 자기가 잘못했다는 말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좀 심하게 싸우면 신우는 자기 엄마에게 전화를 해서 오라고 하고 시어머니는 신우에게 달려가서 신우와 아기를 데리고 시댁으로 와버렸대요. 그러면서 시어머니는 사위에게 자네가 가장이고 남자니 참으라고만 했다네요. 돈 문제도 있지만 사람을 더 미치게 만드는 것은 신우가 거짓말을 하다가 걸릴 것 같으면 불같이 화를 내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도리어 신우가 이혼하자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대요. 신우는 자기 남편에게 자기 열받게 하면 네 새끼 잘 클 수 없을 것이라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언젠가부터 신우는 사소한 일로 싸워도 이혼 얘기부터 꺼내더랍니다. 신우 남편은 아이 때문에 참고 참았는데 이제는 자기가 너무 힘들어서 이혼하고 싶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계속 자네가 가장인데 달래가며 살아야지 어쩌겠냐고 하는데 정말 어이없더군요. 신우 남편이 참 안 돼 보이고 신우 남편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고는 있는 건가? 이걸 알면서 참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우는 입 다물고 말없이 있었어요. 자기는 잘못이 없다는 듯한 표정으로 남편이 자기를 괴롭혀서 자기도 너무 힘들었다고 하는데 시어머니는 신우를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신우 남편에게 고모부가 이혼하자고 해야 할 판에 신우가 걸핏하면 이혼하자고 하는 것이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신우가 이혼하자고 하면 고마운 것 아니냐고 했죠. 신우 남편은 아이가 마음에 걸려서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왔다고 하는데 아이를 위해서도 이혼하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가씨가 어디에 그렇게 돈을 쓰는지는 모르겠지만 나 같으면 고모부가 벌어오는 돈 월 100만 원 넘게 저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이도 하나고 셋이 사는데 매달 마이너스면 말이 안 된다고 했더니 신우 남편은 자기도 같은 생각이라고 하더군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화를 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에게 말했어요.
신우가 사치가 심하고 허세나 부리는 것도 문제지만 부부가 싸운 것을 가지고 어머니가 나서서 신우 편을 드는 것은 더 큰 문제라고요.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싸우면 나를 야단치는데 그게 정상이라고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찾아가서 신우 편을 들어주니 신우가 싸우기만 하면 어머니를 부르는 것이고 그러니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약 신우가 이혼당하면 어머니 때문에 이혼당하는 것이라고 했더니 신우 남편은 그게 가장 큰 이유라고 본인도 생각했다 하더군요. 신우는 저에게 지금 누구 편을 드냐고 하는데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신우 남편에게 양육비를 주더라도 이혼하라고 했죠. 신우는 결혼 전에도 사치가 심했고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도 했습니다. 신우가 고집이 센 것도 문제지만 시어머니가 신우 편을 들고 있으니 말이죠. 우리한테도 돈 빌려달라고 한 적 여러 번 있는데 사채까지 쓰는 사람은 가족들 모두 신불자 만들더라고. 자식도 예외 없으니 아이는 될 수 있으면 고모부가 맡으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딴 소리 할 거면 여기 왜 왔냐고 소리를 지르더니 남편 보고 얼른 저를 데리고 가라더군요. 할 말 다 해서 안 그래도 가려고 했다고. 신우가 이혼하면 어머니가 이혼시키는 것이니 그런 줄 아시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너무 심하게 말했다고 뭐라 하는데 저는 심하게 말한 것 없다고 했어요. 내가 틀린 말 한 거 있냐고 했더니 그래도 가족끼리 어느 정도는 편을 들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딸 편 들어서 이혼하게 된 것인데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냐고 했더니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신우 남편은 이혼하자고 했답니다. 신우는 이혼 못한다고 버티고 있고요. 시어머니는 저에게 전화로 신우가 이혼하면 너 때문이라고 말하는데 신우가 사채까지 쓰는 사람이고 그런 딸을 편들어준 어머니 때문에 신우가 이혼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시어머니는 가족끼리 덮어주고 감싸주는 것이라고 하는데 감싸줄 것이 따로 있지 그렇게 막대먹은 행동을 감싸주면 되냐고 했죠. 어떤 남자가 신우 같은 개차반이랑 살겠냐고. 딸을 감싸주고 싶으면 그 못된 버릇을 고쳐주셔야지 무조건 편들면 그게 바로 딸 이혼시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네 말이 맞는지 지나가는 사람 길을 막고 물어보라더군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뻔히 어머니를 욕할 것이고 집안 망신인데 내가 왜 얘기를 하냐고 했더니 소리를 지르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여쭤보려고요. 남편도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다고 하고 시어머니는 제가 잘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는 누가 잘못한 건가요? 스니님, 진흙 속에 진주로 살아가시느라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바보 나라에 가면 정상인이 바보가 된다는 말이 생각나네요. 이번 사연은 담보대출 안 받아줬다고 따귀를 때리던 장인의 따귀를 때리고 이혼한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결혼 생활 2년이 허무하게 끝날 것 같습니다. 불행 중 다행이라면 아이가 아직 없고 혼인신고를 아직 안 했다는 것이네요. 이런 얘기를 주변 사람들에게 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요. 네 입장에서 너 유리한 쪽으로만 얘기하는 거겠지 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너도 뭔 잘못이 있으니 처가해서 그러지 않았겠어? 라고 생각할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와서 와이프는 잘못했다고 저에게 비는데 그냥 웃음만 나더라고요. 사실대로 적겠습니다. 무슨 말이라도 좋으니 한마디씩 해주셨으면 해요. 와이프는 저보다 4살 어립니다. 연애기간은 3년이었고 연애기간에도 장인어른과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제가 잘하면 좋게 봐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노력했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네요. 저희 결혼할 때 저희 집에서 다 해주셨습니다. 집과 혼수 모두 저희 집에서 해주었고 결혼식에 필요한 비용은 와이프가 모은 돈으로 했습니다. 집을 제 명의로 사주셨는데 증여세도 저희 부모님이 내주셨습니다. 저는 제법 큰 회사를 다니고 있고 와이프는 결혼과 동시에 퇴사했어요. 연애 당시에도 와이프 집이 어렵다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장인어른은 뜬구름 잡는 말씀만 하는 분이셨고 장모님은 돈도 벌고 살림도 하셨습니다. 장인어른은 직업군인으로 50대 중반에 퇴직을 하셨는데 퇴직금도 무슨 사업인가를 한다고 했다가 사기를 당해서 날리셨다고 합니다. 지인들 소개로 건물이나 주차장 관리하는 일을 하셨지만 불만만 많고 오래 일을 하지 못하시더라고요. 매번 만나면 하시는 말씀이 주식 얘기였어요. 장인어른이 무리하게 주식을 하다가 거리에 나앉을까 저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결혼 전부터 장인어른은 직업군인 시절에 대한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아랫사람들이 본인을 보면 벌벌 떨면서도 존경을 했었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면서 제 직업은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깔보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었죠. 어떤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남의 직업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것이 자존심 상해서 와이프에게 불만을 얘기하면 제가 자기 부모님에게 잘하면 되는 것이라는 대답만 돌아왔어요. 결혼하고 1년 좀 넘었을 때 장인어른에게 전화가 와서 받아보니 돈을 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8천만 원을요. 좋은 투자처가 생겼는데 이자를 엄청 받을 수 있다고 하시더군요. 1년 뒤면 원금만큼 이자가 된다고 하시면서 본인은 돈을 8천까지밖에 넣을 수 없는 것이 한스럽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연 100%의 수익이 발생하는 투자처가 어디가 있을까요? 그때 제가 사무실에서 일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길게 통화를 할 수가 없어서 퇴근하고 다시 전화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퇴근길에 와이프에게 전화를 했더니 자기는 모르겠다고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집에 와서 장인어른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큰 돈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어렵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저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주면 되지 않냐고 하시더군요. 참 쉽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했죠. 이 집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집이라서 만약 담보대출을 받으려면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야 한다고 얘기했더니 저희 부모님께 얘기하지 말고 1년 뒤에 갚으면 되지 않냐 하셨습니다. 저는 그럴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장인어른은 저에게 돈이 필요하면 전화를 하셨습니다. 몇십만 원씩 빌려가셨지만 돌려받은 적은 없어요. 그냥 처가에 용돈을 드린다고 생각하고 받을 생각 안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 와이프는 장모님께 매달 30만 원씩 드리고 있더라고요. 저와 상의를 한 적은 없었습니다. 얼마 전에 제 동생이 결혼을 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동생 결혼시키는데 돈이 좀 모자라다고 3천만 원만 빌려달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결혼 전부터 모아둔 돈이 있었기 때문에 빌려드렸죠. 와이프는 자기 아버지가 빌려달라고 할 때는 안 빌려주고 저희 아버지한테는 빌려주냐고 성질을 부리더군요. 그 일 때문에 와이프와 며칠간 말다툼을 했습니다. 처가에 갔는데 분위기가 냉랭하더군요. 와이프는 제가 저희 부모님께 돈 빌려드린 것을 처가에 얘기했다고 합니다. 장인어른이 저에게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더군요. 너희 부모만 부모이고 당신들은 모르는 사람이냐고 하면서 화를 내시는데 저도 할 말은 했습니다. 집을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한 것인데 제 말이 틀렸냐고 했더니 장인어른은 제 따귀를 때렸습니다. 장모님은 말리는데 와이프는 보고만 있었어요. 제가 맞을 짓을 한 것이 없는데 왜 때리냐고 저도 언성 높여 말했습니다. 변변치 않은 사위놈이 뭔 할 말이 있냐고 하면서 또 때리려 하길래 저도 오기가 생겨서 더 때려보시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장인어른은 또 제 따귀를 때리더군요. 말리는 장모님을 밀쳐서 넘어뜨리고는 장인어른이 또 저를 때렸습니다. 웅크린 채로 맞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손이 나갔습니다. 제가 장인어른의 따귀를 때렸어요. 와이프는 저에게 욕을 하면서 팔을 핥혔습니다. 장모님이 와이프를 뜯어말리고 얼른 가라고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와이프는 제가 버릇없이 굴어서 맞은 것인데 어른을 때렸다고 난리였어요. 그럼 내가 아무 잘못 없이 맞고 있을 때 너는 뭐 했냐고 했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해준 집을 담보대출 받아서 장인어른 돈놀이 하는데 들이지 않으면 되먹지 못한 사위이고 그게 맞을 짓이냐고 따졌더니 무조건 제가 좋게 말을 했어야 했고 때리면 맞았어야 했다네요. 그러면서 제가 자기 집을 무시해서 같이 못 살겠다고 친정으로 다시 가버렸습니다. 며칠 지나고 와이프가 톡으로 저에게 왜 사과하러 안 오냐고 하더군요. 내가 사과를 받아야 할 일인데 무슨 사과를 하냐고 했습니다. 그럼 자기는 저와 못 살겠대요. 그래서 마음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아이 태어나면 출생신고와 함께 혼인신고를 하려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와이프에게 우리 혼인신고도 아직 하지 않았으니 짐 빼서 나가라고 했어요. 말이 없더군요. 부모님께 사실을 모두 말씀드리고 같이 못 살겠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처음에는 저를 의심하는 듯 했어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장인이 사위 따귀를 때렸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요. 제가 말을 심하게 했거나 한 것은 없는지 자꾸 물으시더라고요.
일주일 정도 지나고 와이프가 주말에 집에 왔습니다. 비번을 눌렀는데 문이 안 열린다고 전화가 왔어요. 비번 바꿨고 짐 가져갈 때나 오면 들여보내줄 것이라고 했더니 계속 초인종을 누르며 저를 불렀습니다. 한참 있다가 가더군요. 그리고 며칠 뒤에 와이프는 회사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저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원망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너희 아버지가 나에게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빌어도 용서를 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그냥 각자 갈 길 가면 된다고 하고 저는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장인어른이 전화를 했어요. 저에게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고소를 하겠다고 하는데 저도 고소할 것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혼인신고도 하지 않아서 이혼이라 할 것도 없고 이대로 갈라서면 된다고 말하고 경찰서에서나 보자고 했습니다. 말없이 있길래 끊겠다고 하고 전화 끊었어요. 다음날 또 장인어른이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이 풀리겠냐고 묻더군요. 간단히 말씀드리겠다고 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럴 일은 없으니 더 이상 전화하지 마시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나중에 경찰서에서나 보면 된다고 하고 전화 끊었어요. 와이프는 계속 제가 독한 놈이라고 욕을 하며 사과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한 달 기한을 줄 것이고 짐 빼지 않으면 모두 버릴 것이라고 했고요. 그리고 한 달이 지나 저는 와이프 짐을 모두 처가로 보냈습니다. 와이프는 저에게 너무하다고 톡을 보냈네요. 이젠 대꾸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 보는 눈이 없어 부모님 속상하게 해드린 것도 너무 죄송하고요. 사위에게 돈 내놓으라고 하다가 안 되니까 때리기까지 하는 장인은 사위한테 쳐맞아도 됩니다. 나중에는 사돈의 돈까지 나눠 쓰자고 할 사람이네요. 결심 잘하신 것 같습니다.